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인데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 근데 그 아버지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진심으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가슴이 좀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연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름은 박종수. 40살 때부터 택시를 몰았으니까 딱 25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에요. 운전석.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자리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요. 눈을 뜨면 옆에 아내가 자고 있거든요. 이불을 여며주고 세수하고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문을 열면 복도에 가득 찬 공기가 확 밀려와요.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고 여름이면 벌써부터 축축한 열기가 감싸죠. 주차장에 내려가면 제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얀색 소나타. 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가죽 시트 냄새, 방향제 냄새, 어제 탔던 손님이 남기고 간 향수 냄새, 그리고 제 냄새. 그것들이 뒤섞인 모든 냄새, 그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25년 동안 맡아온 냄새니까요.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이 새벽에는 참 외로워요. 세상에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출발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아저씨, 택시 40년 운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거요? 힘든 건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든 건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근데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그리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번 추석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제 자식은 셋입니다. 큰놈 성재.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변호사예요. 둘째 성미. 연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임원이고요. 막내 성호. 고려대 의대 나와서 지금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남들이 들으면 와, 자식 셋 다 명문대요? 아버지가 뭐 하시길래? 이러거든요. 뭐 하시길래요? 택시 몰았습니다. 그냥 택시요. 성재가 중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80만 원이요? 제가 하루 벌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7, 8만 원이었는데 열흘을 꼬박 뛰어야 한 달 학원비였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성재 학원비, 성미 학원비, 성호 유치원비, 거기에 집세, 밥값, 공과금, 한 달에 필요한 돈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 순옥이가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손이 갈라져서 밴드를 3겹으로 붙이고도 피가 나왔어요. 제가 그만둬라 하면 애들 학원비 어떡하냐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뛰었어요.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들어오면 보통 사람은 쉬겠죠. 저는 3시간 자고 저녁 6시에 나갔습니다. 야간 영업. 밤 12시까지 뛰고 새벽 1시에 들어와서 3시간 반 자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성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성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애들은 자고 있고 밤에 들어오면 애들은 이미 또 자고 있으니까 가끔 운 좋으면 오후에 잠깐 마주쳐요. 그럼 애들이 아빠 왔어? 하고 저는 그래 공부해라.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제가 아이들 운동회에 가본 적이 몇 번인 줄 아세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졸업식도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성재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졸업식, 5번의 졸업식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성미도 마찬가지, 성호도 마찬가지. 제 아이들의 졸업식은 모두 15번이었는데 저는 15번 전부 택시 안에 있었어요. 한 번은요, 성재가 대학교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순옥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성재 졸업했어요. 저는 그때 강남 어디쯤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잘 됐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백미러를 봤는데 제 얼굴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울고 있었거든요. 손님 태우고 울고 있었어요. 손님이 물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기가 좀. 감기 아니었어요. 제 아들 졸업식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왜냐고요? 제 자식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핸들을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데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성재가 서울대 붙었을 때 저는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성미가 연세대 붙었을 때 아내한테 전화해서 됐다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성호가 고려대 의대 붙었을 때 저는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하늘을 봤습니다. 아, 됐다. 이제 됐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성재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성민은 해외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비용이 2천만 원. 성호는 의대 6년에 전공의 시작까지 생활비까지. 그 돈이 전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택시에서 나왔습니다. 제 두 손에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올해 추석이었어요.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다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성재는 아내 도영이랑, 성민은 남편 현우랑, 성호는 혼자, 우리 부부까지 7명이 모이는 거예요. 순옥이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국, 나물 5가지. 이틀 밤을 꼬박 새워서 만들었어요. 저도 나름 준비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순옥이가 와서 매줬어요. 당신 왜 이렇게 긴장해요? 오늘 사돈 온다며. 성재 장인 어른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김판수라는 분인데 뭐 부장 판사까지 하신 분이래요. 장모님도 같이요. 명절이니까 양가가 한번 모이자고 한 거죠.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판사 집안이잖아요. 저는 택시기사고. 사돈이 되긴 했지만 만날 때마다 좀 움츠러들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쪽은 법 이야기, 골프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는 게 도로 사정이랑 택시 미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자식들도 다 있고 명절이니까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점심때쯤 도착했습니다. 성재가 먼저 왔어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비싼 구두를 신고 아내 도영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세트 하나를 덜렁 놓더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한마디. 성미도 왔어요. 남편 현우랑 같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와서 순옥이한테 화장품 세트를 줬습니다. 엄마 피부가 건조해 보여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건 뭐 원래 그래요. 아버지한테 뭘 사오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에 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형 누나 다 왔네 하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성재가 와인을 꺼냈어요. 프랑스산 보르도라고 병당 50만원짜리라고. 도영이가 아까워서 안 가져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인 건지 핀잔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인잔을 잡는데 어색했어요. 저는 소주잔이 편한데. 한 모금 마시니까 쓰더라고요. 성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와인은 원래 쓴 거예요. 탄닌이라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요. 그때 현우가 물었습니다. 성미 남편이요. 외과 의사인데 착한 놈이에요. 아버지, 요즘도 택시 운전하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쌓여졌습니다. 성재하고 성미가 동시에 현우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직 하고 있지. 몸이 괜찮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성재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왜? 사위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건데 성미도 끼어들었어요. 아빠 나중에 오늘 사돈어른 오시잖아. 그때도 이해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재하고 성미가 부엌 쪽에서 뭔가 속닥거리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성호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곧 성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아들이 옆에 앉으니까. 이놈이 바빠서 평소에 같이 앉을 시간이 같이 없었거든요. 성재야, 요즘 재판은 잘 되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말해라.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잖아요. 알지. 아버지, 장인어른 오시기 전에 잠깐 외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요. 한두 시간만. 장인어른 가시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왜?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성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한테서 택시 냄새가 나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기분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총에 맞은 사람이 바로 안 쓰러지고 멍하니 서 있는 장면 있죠. 딱 그거였어요.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총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차 안에 오래 계셔서 몸에 배인 거예요. 가죽 시트 냄새, 방향제 냄새, 그 담배 같은. 사돈 오시기 전에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때 성미가 다가왔어요. 아빠, 오빠 말이 맞아. 우리도 아빠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사돈이 예민한 분이시잖아. 아빠가 잠깐만 양보해주면. 너도? 아빠가 잠깐 산책하고 오시면 되잖아. 공원 가서 바람 좀 쐬고. 저는 막내를 봤습니다. 성호가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성호야, 올려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너도 같은 생각이냐? 그놈이 대답을 못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셋 다 같은 생각이구나. 아버지한테서 택시 냄새가 나니까 사돈 앞에 세울 수가 없구나. 택시기사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구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양복에 넓은 점퍼를 걸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에요. 억울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호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당신이 왜 나가요? 당신 집인데. 당신이 왜? 자식들 체면이 있으니까. 순옥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그 차 안에서 살았잖아요. 애들 밥값, 학원비, 등록금 전부 그 택시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문을 열었어요. 나갔어요. 제가 나가면 자식들 체면이 서니까 사돈 앞에서 망신 안 당하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제가 한 번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벤치가 3개 있는데 추석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가운데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소매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택시 냄새. 맡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냥 제 냄새인데 25년 동안 매일 맡아온 냄새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불쾌한 거였나 봐요. 제 자식들한테도. 그때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성재가 8살 때였어요. 제 택시에 태워준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서 집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놈이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아빠 차 냄새 좋아. 그래? 뭔 냄새가 좋아? 그냥 아빠 냄새. 그놈이 그랬습니다.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던 놈이 말이죠.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내고 울었습니다. 65 먹은 남자가 추석날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으니까 꼴이 우습죠. 옆 벤치에 비슷한 또래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있더라고요. 명절인데 혼자 앉아 계시네.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나도요. 자식들이 바빠서. 그분도 사정이 있으신 거겠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명절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아버지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시각에 집에서는 사돈이 도착했다고 해요. 나중에 순옥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재 장인어른 김판수 씨가 오셨는데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물었답니다. 사돈 어른은? 성재가 대답했대요. 갑자기 지인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순옥이가 그 순간 손이 떨려서 찻잔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었대요. 순옥이가 이틀 밤 새워 만든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제 자리만 비어 있었대요. 사돈 장모님이 물었다고 해요. 근데 사돈 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재가 그쪽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성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 사업? 택시가 사업이래요. 그때 순옥이가 터졌답니다. 택시기사요. 모든 사람이 순옥이를 쳐다봤대요. 우리 남편은 택시기사예요. 40년째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아서 이 세 녀석들 대학에 보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부 그 택시에서 나온 돈이에요.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옥이가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들이 내쫓았으니까요. 아버지한테서 택시 냄새가 난다고 사돈 오기 전에 나가달라고.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서 식탁에 놓고 현관으로 나갔대요. 자식들 얼굴도 안 보고. 이 대목에서 사돈 장모님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민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성호는 눈이 빨갛게 된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순옥이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왜, 사돈 갔어? 다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지. 왜 그랬어? 순옥이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나 봐요. 왜냐고요? 내 남편이 추석날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가 가만히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집에 가요. 당신 집이에요. 당신이 핸들 잡고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아내 손을 잡고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다 있었습니다. 사돈네, 성재 부부, 성미 부부, 성호.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사돈어른 판수씨가 일어서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나도 아버지가 석공이셨소. 돌 깨는 아버지 손에서 시멘트 냄새가 항상 나지.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소.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재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재군, 나는 자네 아버지가 택시기사인 것 때문에 부끄러운 적 없네. 내가 부끄러운 건 자네야. 그 한마디에 성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돈이 떠났어요. 나가시면서 다음에 편하실 때 식사합시다 하시더라고요. 순옥이 손을 잡으면서 사돈댁 음식 맛있었어 하시고 현관문이 닫히고 남은 건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세 자식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저는 원래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25년 택시 몰면서 손님한테 욕을 먹어도 참았고 교통사고 나서 억울해도 참았고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못 참겠더라고요. 택시 냄새?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택시 냄새가 난다고 했지? 성재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놈이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다. 40년을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제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검버섯이 핀 손등, 핸들을 25년 잡아서 모양이 변형된 손. 그 손에서도 택시 냄새가 나겠지? 이 손으로 핸들 잡고 미터기 내리고 거스름돈 건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벽을 봤습니다. 새아이 졸업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근데 말이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참았습니다. 그 택시 냄새 나는 돈으로 너희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냈어. 성재, 내 로스쿨 등록금 한 학기 얼마였는지 알아? 1,000만 원. 그거 내가 3개월을 이중으로 뛰어서 만든 돈이야. 하루에 4시간 자면서 허리 디스크 터질 뻔하면서 그렇게 만든 돈이야. 성재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성미, 내가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 가라 했지? 2,000만 원.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냐? 내가 명절에도 쉬지 않고 택시 몰아서 만든 돈이야. 추석에도 설날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가족이 모였을 때 나만 택시 안에 있었어. 그게 내가 런던 가서 공부한 거야. 성미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성호, 의대 6년 등록금, 전공의 시절 월급 줬다고 생활비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싫은 소리 한 적 있어?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줬지? 그거 내가 주말 없이 뛴 돈이야. 성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희가 판사 아들딸이었으면 더 좋았겠냐? 의사 아들딸이었으면 더 좋았겠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시기사 자식이라 부끄러웠냐?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택시 냄새? 그래, 나는 택시 냄새가 나는 아버지다. 근데 그 냄새가 싫으면 후회 안 하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에요. 거기에다 적혀 있었거든요. 성재, 내 아파트 대출 보증 내가 서 있지? 성미, 내 사업자 대출, 연대 보증도 내가 서 있고, 성호, 전공의 때 학자금 대출 보증도 내가 해줬어. 수첩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다 끊는다. 새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성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건 왜? 택시 냄새 나는 아버지 보증이 창피하지 않아? 그놈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택시 냄새 나는 아버지 이름이 너희 서류에 적혀 있는 건 괜찮냐? 보증인 란에 박종수, 개인 택시 적혀 있는 건 괜찮냐? 성미가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하는데
늦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전부 해지한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택시 냄새나는 아비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성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도 울고 성재는 모르겠어요. 근데 순옥이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성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잘난 변호사가요.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무너졌대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4시 30분. 택시에 앉았어요. 시동은 안 걸렸습니다. 조수석 선바이저가 꽂아준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새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에 넣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같은 핸들, 같은 자리. 근데 그날 아침은 좀 달랐어요. 뭔가 시원하더라고요. 억울하다거나 속 시원하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걸 내려놓은 느낌? 25년 동안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처음으로 참지 않았으니까 한 번쯤은 제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에 택시 몰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성재였어요. 양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옷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재를 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대답 안 했습니다. 크림빵이요. 크림빵? 맞아요. 이중 뛰고 새벽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서 크림빵 3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애들 아침에 하나씩 먹으라고. 성재가 크림빵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옛날에 항상 새벽에 크림빵 사오셨다고 어머니가. 그놈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아버지, 저 변호사 하면서 남의 억울한 사연은 매일 들으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 사연은 몰랐습니다. 법정에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제 아버지한테는 가장 부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놈이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못한 게 맞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성미하고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며칠째 운 것 같았어요. 성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대출 보증 끊어도 돼요. 돈 다 갚을게요. 근데 아빠를 끊지는 말아요. 성호도 겨우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그때 말을 못한 게 가장 후회돼요. 형이 그 말 할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게 제가 가장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새 놈이 새벽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봤더니 크림빵 3개 들어있었어요. 근데 빵집 크림빵이더라고요. 비싼 거. 크림빵은 삼립이 제일 맛있는데 이건 뭐 비싼 거 사왔네. 성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울었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졌습니다. 고개 돌리고 울었어요. 65 먹은 남자가 자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날 아침이었어요. 택시에 앉아서 시동 걸려고 하는데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가 타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당신? 나 어디 데려다 줘요. 어디? 아무데나. 당신 옆이면 돼. 미터기를 올리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은 것 같아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 위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순옥이가 창밖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 차 냄새 좋다. 뭔 냄새가 좋아? 그냥 당신 냄새. 25년 전에 성재가 했던 말이랑 똑같았어요. 아빠 냄새가 좋아. 변한 건 성재였고 안 변한 건 이 택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용서했냐고요. 용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 해줄 일이니까.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제 손에서 택시 냄새가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냄새는 새벽 4시 반의 냄새이고 하루 4시간 수면의 냄새이고 졸업식에 가지 못한 아버지의 냄새이고 크림빵 3개의 냄새예요. 이건 제 인생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알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는 아버지의 땀 냄새라는 걸. 그 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보증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놈이 3달 안에 스스로 대출을 다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재가 매주 일요일에 옵니다. 제 택시 조수석에 타요. 크림빵